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재계가 가장 주목하는 곳 중 하나는 고려아연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의결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주총 직전까지 각종 변수가 많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고려아연 주총의 관전 포인트, 이거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어떻게 되나요? 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양측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누가 승자가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고 당시 영풍의 의결권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다가 영풍의 의결권 25%가 결국 빠진 채로 주총이 진행이 되면서 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원하는 대로 안건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시주총 이후에 MBK 연합이 불복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냈고요. 그 판단이 지난주 나왔는데요. 일부는 MBK 연합에 유리하게, 또 일부 내용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먼저 양측 지분 구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의결권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 지분은 MBK 연합이 4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최근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열세에 놓인 상황입니다. 베인캐피탈의 안정적인 지분율을 제외하고 우호 세력까지 전부 포함을 하더라도 34%가 됩니다. MBK 연합 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임시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이 빠진 채 진행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각은 최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봤는데 네. 법원 판단으로 앞으로는 이 의결권이 좀 살아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1월 임시주총 전날에 손자 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고려아연과 SMC 그리고 영풍, 고려아연까지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상법은 이러한 순환 출자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허점을 활용해서 영풍의 표 행사가 주총에서 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법원이 결국 위법이라고 판결을 해서 상황이 뒤집혀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되면서 최 회장 측이 선임한 이사회 멤버들은 전부 직무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이제 정기 주총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남았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지난 12일 또 한 번 의결권 제한을 시도하는 변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최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카드를 꺼낸 건데 네. 이번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에 의결권을 맞는 카드가 이렇게 꺼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MBK 연합에 손을 들어줬던 이유는 상호주를 통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주식회사여야 되는데 국내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활용됐던 기업이 유한회사라고 간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그러면 주식회사를 통해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호주 자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 홀딩스를 활용해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을 받았고 결국에는 다시 영풍에 대한 상호주 제한, 원래 방식대로 부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한데 네. 어찌됐든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이 법적으로 좀 이게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중간에 법원이 유한회사다, 주식회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바뀌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MBK 연합이 그러한 형태로는 영풍과 상호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정기주총에서 지금 고려아연이 주장한 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 임시주총처럼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도 또다시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강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번처럼 주총 이후에 다시 또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고려아연 측이 영풍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시도도 계속하고 있는 했지만 네.
저번에 이와 별개로 법원 판결에서 얻어낸 큰 것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집중투표제라는 개념인데요. 법원이 지난번 임시주총에서 결의된 집중투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한 만큼 고려하여는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사실 소수 주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대결을 할 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이른바 몰아주기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분율이 낮더라도 최 회장 측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주총에서 MBK 연합과 최 회장 측 각자가 원하는 이사들을 진입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표대결을 아주 강하게 펼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현재 이사회 구성이 최 회장 측 5명, 영풍 측 1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풍 측은 정기주총 안건으로 이사회를 확대했는데요.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사내 이사 2명과 사회 이사 4명 선임을 추진합니다. MBK 연합이 우군을 이사회에 투입시키려면 최 회장 측 이사수보다 더 많은 이사수를 계속해서 선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회 과본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 임시주총을 계속 연달아 열게 되고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고려하연 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요. 대응을 또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수가 결국 이번 주총의 변수 또 주요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양쪽 지금 얽혀있는 법적 분쟁이 만만치 않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얽혀있죠? 네,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봐도 몇 가지가 되고요. 결국 이러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SMC를 동원해서 앞서 의결권을 제한한 건과 관련해서 MBK 연합은 결국 그 고려하연 경영진과 SMC의 경영진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또 심사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 대해서도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주총 결과를 떠나서 결국에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MBK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본소송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영권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쟁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난 10일 경찰이 댓글 부대 의혹에 따라서 네이버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나섰는데요. MBK 연합이 자신들에 대한 기사에 등록된 부정적 댓글과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 큰 변수가 바로 지금 사모펀드인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문제인데 네. 여튼 이게 지금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많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MBK의 역할과 책임론, 심지어 도덕적 해이까지도 지금 불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 MBK가 먹튀하는 투기 자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정치권도 MBK를 정조준해 공세가 매우 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K의 경영 실패 그리고 나아가 MBK의 고려하연 경영권 분쟁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출석 요구도 거센 상황인데요.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훼손한 뒤 매각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려하연이 국가기관 산업이자 핵심 광물을 다수 생산하는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우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MBK에 대한 민심 또한 이게 향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